안녕하십니까, 이병관입니다. 파주 운정 주거전용 단독 최고 입지 추천을 위한 건축 설계와 시공을 상담 중에 있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주거전용인데요. 아주대병원 메디컬센터 인접지로서 둘에서 5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즉시 사용은 C5, C8 블록이 가능하고요. C11, C11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장점을 최대 살려서 계획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단독주택은 채광이 우선이죠. 그래서 건물의 창이라든가 크기, 그 다음에 다락의 모양들을 신경 써서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완성되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완성도 높은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파주 운정에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주거전용 단지는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유초등학교, 교육시설, 메디컬 단지 등이 위치해서 주거전용으로 가장 중요한 정숙성과 안정성이라는 것에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발송건축사무소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의 웬만한 진행과 공사 진행,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을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운정 3지구 위치를 보시면 C5블록, C8블록, C11블록의 세 군데에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급부지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곳에 지금 아주대 메디컬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쪽이 롯데 아울렛 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GTX 파주 운정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 공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지구는 도화지구와 함께 운정 3지구, 운정 1지구, 운정 2지구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산 신도시는 이쪽에 제2자유로와 장항지구, 그 다음에 킨텍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하화돼서 구성돼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경의선이 월릉역 금천역, 운정역, 야당역, 탄현역을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GTX A 노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 참고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놨고요. 내용들 보시면 아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는 어, 일단 교화동, 당화동 등 여러 동이 합해져 있는데요. 어, 용지가 꽤 크죠. 용지비만 해도 어, 어, 2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고요. 계획 인구는 10만 7천입니다. 건설 호수는 4만 5천 호수고요. 주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 3지구의 엘송건축사 사무소 토지기획팀에서 편집한 메디컬 센터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아주대병원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이쪽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메디컬 센터. 지금 나온 부지는 C5, C8, C11블록, 3블록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파주 운정 아주대병원 의료단지는 운정 신도시 산안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500병상 아주대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고 운정지구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 거점병원으로 남북 의료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정 의료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시설, 바이오 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지역경제의 균형과 발전, 지역 거점 병원, 보건 의료 인프라, 4차 산업을 위한 신성장 육성,
다적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약 8,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2024년 10월 31일 날 시행 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 신도시 의료단지는 엘선 자료로서 운정 3지구에 옆에 바로 붙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시면 의료시설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차장 부지, 준주거, 공동주택, 그다음에 암센터, 그다음에 바이오 융합단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초등학교,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운정 3신도시랑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연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초등학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디컬 센터 조감도고요. 주거전용 단독 입지 선택에서 건축 설계 원칙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관리 부담이 적어야 되겠죠. 관리 부담이 적다는 건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모든 관리를 직접 해야 됩니다. 청소, 유지보수, 치안, 경비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할 일이 많죠. 아무래도 직접 관리가 힘듭니다. 뭐 상가주택 마찬가지죠. 단독주택 관리비나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가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므로 이거에 관련해서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조와 채공이 유리한 입지를 선택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취향과 방범에 유리한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취향과 방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창, CCTV가 설계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요. 너무 외진 곳이나 도로에 접해 있는 곳, 그것이 더 좋죠. 외진 곳보다는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 좋다. 감가상각과 환급성을 보면 단독주택은 30년이 넘으면 감가상각이 심각해집니다. 사실상 땅값만 남게 되는 거죠. 재개발 이슈가 아니라면 집값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도시의 경우 용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환급성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주거주용 면적 계산 및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좋은 입지를 추천하고 건축 상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토지에 자신이 어떻게 지어질 건가를 동선 계획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건물을 건축하고 모든 문제는 좋은 설계로 해결된다는 격언이 있죠. 건축 설계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설계자를 만나야만 완성도 높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정 주거 전용 202필지 중에 낙찰은 6필지로 평균 경쟁률 1대1로 추가 매각 예정 196필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추가 예정 부지가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검토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C5 블록, C5 블록이죠. 3층에 5가구까지 가능한 위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땅들의 위치를 보면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것과 추천 입지, 그 다음에 매각이 완료된 곳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화 설계 필요한 곳은 특화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추천 입지로는 형태 위치를 봤을 때 이곳은 그래도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매각 완료 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치는 이면 도로가 터져 있는 위치들이 좋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면 도로가 터져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입지로 봤을 때 일단은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것들이 몇 군데 보여요. 그래서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것들은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장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향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남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것 같은 경우는 특화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표시한 부분에 대한 특화 설계를 제가 제시를 했고요. 특히 2의 3블록 같은 경우도 자세한 특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C5 블록은 3층에 5가구까지 가능하고요. 3층에 5가구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가구 수 구성을 봤을 때
1층, 1층, 2층, 3층, 4층. 즉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면 6개 아니에요? 근데 이쪽 부분이 주차장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일종의 다가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천 입지 위치를 몇 개 설명하겠습니다. 추천 입지는 그만큼 장점이 많으므로 다양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쪽들이 추천 입지로 보여집니다. 추천 입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쪽이 추천 입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남향으로서 위치가 좋은 곳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연결 동선이 있어서 소음 발생이 있는 위치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차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 다음에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특화 설계가 아무래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화 설계가 필요하겠다. 장점이 많이 있으니 어, 추천 입지로서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토지일수록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단독주택에서는 특화 설계 위치와 그 다음에 추천 입지 위치를 잘 활용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C8 블록입니다. C8 블록은 2층의 세 가구입니다. 2층의 세 가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두 개 층의 세 가구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 1층에 두 개 넣고요. 2층에 하나 넣어서 주인 세대가 여기 사는 경우가 많이 1층에 한 가구 넣고요. 2층에 두 가구 넣고 다락으로 형성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천 입지와 주의해야 될 입지를 몇 가지 표시해 드렸고요. 일단 추천 입지로서는 위치상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설계를 잘해서 디자인력이 있는 상가주택 또는 단독주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2층이니까 규모를 검토했을 때 2층에 세 가구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들을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의 향이 양호한 곳이 주거의 향이 불리하지만 대지 면적이 넓은 곳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러면 공원을 본다. 그 다음에 단점이 있다. 입구에 있다. 그러면 이 입구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차폐로 해결을 한다. 그럼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자, 공원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채광을 최대한 확보를 할 것이다. 단점이 있다. 어디냐? 북향이다. 그럼 북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향에서 해가 들어올 수 있게 확보하는 거. 이것들이 디자인력이다. 그래서 파주 운정 부분의 주거 전용 단지는 저희가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층에 세 가구 설치 사례들 보여드렸고요. 특화 설계 필요 부분, 추천 입지 부분, 내과 완료 부분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곳은 11, 이 11블록인데요. 3층에 4가구까지 가능합니다. 3층의 4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의 반응이 들어오냐 하면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그러면 이게 몇 가구입니까? 보다시피 하나, 둘, 셋, 4가구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장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활용해서 4가구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3층인데 3층에 2가구, 그 다음에 복층, 단층, 이쪽에 주차장.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 배치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어떤 땅에는 이 방법이 어울릴 수 있고 어떤 땅에는 또 이 방법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거냐 이 방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틀려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특화 설계가 필요한 곳과 추천 입지들을 몇 군데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추천 입지란 건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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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토지 위치들은 디자인을 초기부터 잘 하셔야 활용도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화 설계가 필요한 것들은 어디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화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특화 설계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 진행 방향에서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두 가구 정도 넣는다면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태지 위치별로, 토지 위치별로 가장 위치에 적합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여기 동선, 그 다음에 이런 동선, 그 다음에 이런 동선 이런 부분을 결절점이라고 하는데요. 결절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동선의 위치에 따라서 특화 설계가 더욱더 필요한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C11블록의 7번부터 13번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 14회 18번부터 또 보셨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특화 부분 또는 추천 입지 부분 잘 보셔서 디자인할 때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에서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단지는 아시다시피 위치별로 완전히 다른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도 다른 배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상가주택하고 단독주택, 주거 전용은 좀 다르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대단지, 주거단지에 대한 특색들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지 선별, 부동산 가치, 건축 설계 시공 대출, 토지 분석, 매매에 관련한 엘소문축 사무소, 부동산 개발에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지 분석, 토지 매입, 자금 계획, 금융 및 철세,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 설계, 건축 시공, 인테리어까지 엘송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주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교 T갤러리로서 단독주택인데요. 2층 건물입니다. 판교에 있죠.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여러분들의 건물,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토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으로 엘소건축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사주 운정, 주거 전용 단독주택의 최고 입지 부분을